최근 대만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양쪽에서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관계와 역사, 전쟁 시나리오는 본 채널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전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으로 본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내일이라도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애국심 고취용 영상을 보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나 자신 혹은 내 가족이 러시아의 막강한 군대 앞에 총을 들고 대적해야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12만 대군의 병력을 이동시킨 러시아는 30분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뽐내고 있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측은 가스관 차단을 비롯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이 이동하기 좋은 한겨울인 내년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중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것처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외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키예프 공국에서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설립하여 1922년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소련은 세계 대공황의 여파를 피해 계획경제로 약진하였고, 대조국 전쟁으로 불리어진 2차 세계대전, 독일과의 일전의 승리를 거두고 북유럽을 모두 영향권 아래에 두며 미국과의 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고, 고르바조프의 급격한 개방 정책과 정적의 쿠데타로 소련은 순식간에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여러 공화국의 독립이 승인되었고, 우크라이나도 1991년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토를 보면 러시아와 동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2000년 KGB 출신이었던 푸틴이 등장하면서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선언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003년 조지아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혁명의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 같았고,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중국도 북한이 친미국가로 변신을 시도하면 어마어마한 위기를 느끼게 되겠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 4월 4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나토 정상선언문 23조에서 조지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영원을 환영하며 나토의 외무장관들이 가입 절차의 다음 순서인 멤버십 행동 플랜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고 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은 정말 턱 밑에 칼을 들이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러시아는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했고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그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2월 말부터 2천여 명의 러시아 군대를 파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그 지역 자치공화국 비상회의를 소집해 러시아로의 합병을 주민투표에 붙이게 되었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크림반도는 순식간에 러시아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옆인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합병을 원하는 친러 반군이 바로하여 7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정부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흑해와 지중해로 나아가는 군사적인 요충지인 크림반도는 중국 입장에서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대만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 전략적인 중요도는 엄청나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는 직접 지배하고 우크라이나도 영향력하에 두려고 움직이는 것이겠죠? 지금처럼 러시아라는 군사강국의 위협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국이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정에 조인했던 것을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정에서 우크라이나는 176개의 핵미사일과 1800개의 핵탄두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전보장이 잘 지켜질까요?
군대와 무기를 보내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까요?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절묘한 밸런스를 만들며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에 더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인데, 그 밸런스를 무너뜨린 것이 패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포지셔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유가도 하락하면서 석유 산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도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6, 70년대 중동전쟁 오일 쇼크 때처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미국이 군사력으로 방어를 해줄까요? 2014년에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채 크림반도가 넘어갔는데 7년이 지난 이번에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정말 불안할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기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다면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투를 끝내고 최소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올해 여름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북서부 사막지대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했고, 가을에는 연합함대를 만들어 일본 열도를 돌며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 서로의 지역 지배권을 인정한 후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을 시작하며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켰습니다. 만약 이번 겨울 러시아의 푸틴은 육군을 주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고 동시에 중국의 시진핑은 해군을 주력으로 대만 침공을 시작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두 개의 전선에 충분한 힘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대만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 경제 제재로 끝낸다면 동맹국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확산될 겁니다. 핵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이고 두렵네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국제적인 긴장은 더 고조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독재적인 권위주의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세계 경찰로 자신들의 전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도 신뢰할 만한 동맹이라는 믿음이 깨진다면 전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